영국과 미국, 같은 영어를 쓰는 두 나라인데 왜 이렇게까지 다를까요? 이번 시간에는 겉보기엔 비슷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두 세계, 이 영미 문화의 정말 흥미로운 차이점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나만 빼고 모두가 다 아는 어떤 비밀 규칙이 있는 것 같아서 당황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그 낯선 느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감정을 우리는 문화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낯선 문화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겪게 되는 혼란과 불안감, 그냥 다르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준들이 막 흔들리는 그런 경험, 그게 바로 문화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 충격을 일으키는 문화라는 건 대체 뭘까요? 평소에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걸 규정하는 이 보이지 않는 힘, 그 정체가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전적으로 보면 문화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해 내려오는 지식, 신념, 행동의 통합된 패턴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사회 안에서 배우고 익히는 거죠. 우리가 뭘 먹고 어떤 말을 쓰고 어떤 법을 지키는지, 심지어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까지 전부 다 문화의 일부인 셈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학자들도 문화를 딱 한 가지로만 보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행동들, 그걸 문화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를 잘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보기도 하죠. 심지어 우리 생각의 틀 자체를 만드는 구조다. 아니다. 이건 언어나 예술처럼 의미를 공유하는 상징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럼 문화는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팅투미라는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문화는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줘요. 그리고 둘째, 나는 여기에 속해 있구나 하는 소속감을 주죠. 셋째로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 그러니까 예절 같은 걸 만들고요. 넷째, 우리가 사는 환경에 잘 적응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방식 자체를 결정한다고 해요. 자, 이제 좀 딱딱한 이론 얘기는 그만하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거창한 개념들이 우리 일상, 특히 매일 먹는 음식이나 우리가 사는 집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탁부터 볼까요? 영국 쪽을 보면 피쉬앤칩스나 선데이 로스트처럼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식들이 눈에 띄죠. 반면에 미국 쪽을 한번 보세요. 햄버거, 핫도그 이런 건 딱 봐도 간편함이잖아요. 그리고 바비큐는 다 같이 모여서 즐기는 문화를 보여주고요. 보세요. 음식 하나에도 그 사회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주거 문화는 훨씬 더 극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무려 65%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마당 딸린 단독주택에 산대요. 그런데 영국은요? 고작 22%밖에 안 돼요. 개인의 공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데서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영국인들은 주로 어디에 살까요? 놀랍게도 가장 흔한 형태는 바로 세미 디태치드 하우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집 두 채가 가운데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딱 붙어 있는 그런 2층 집이에요. 이게 전체 주택의 3분의 1이나 차지한다니 뭔가 오래된 걸 잘 보존하면서도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영국 사람들의 성향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차이점이 더 확실해져요. 영국 집은 방마다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고 세탁기가 보통 부엌에 떡하니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미국 집은 어때요?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 기본이고 지하에 아예 세탁실이 따로 있잖아요. 바닥 전체에 카펫을 까는 것도 흔하고요. 와, 심지어 우편물을 받는 방식까지 다르다니까요? 자,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일상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들 있죠? 가족의 모습이나 결혼, 장래 같은 주요 의례들이 문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가족 형태를 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결혼한 부부가 중심인 가정이 65%로 가장 많긴 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동거 커플도 18%나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가족 형태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런데 미국은 상황이 좀 달라요.
결혼한 부부가 중심인 가구는 46.8%. 그러니까 절반이 채 안 되는 거죠.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그만큼 다양한 가족 형태가 훨씬 더 보편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문화적인 가치관이 변하면서 가족의 정의 자체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정말 큰 이벤트죠. 결혼식은 어떨까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보통은 세 단계로 진행이 돼요. 먼저 서약을 하는 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플이 사진 찍는 동안 하객들끼리 어울리는 칵테일 아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파티처럼 즐기는 피로연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국 결혼식은 전통과 격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객들 복장, 특히 여성분들이 쓰는 모자 같은 그런 에티켓이 아주 중요하죠. 반면에 미국 결혼식은 그 커플의 개성을 드러내는데 훨씬 더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분위기도 훨씬 자유롭고 캐주얼한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인 장례식에도 정해진 문화적인 절차가 있죠. 보통 전문 장례 지도사가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요. 조문객들이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따로 마련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인이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추도사를 낭독하면서 글을 기리는 시간을 갖죠. 이것 말고도 많죠. 졸업식 때 학사모에 달린 술을 넘기는 그 전통이라던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축하해주는 베이비 샤워, 그리고 16살 생일을 아주 특별하게 기념하는 스위트 16 파티까지. 보세요. 문화는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중요한 길목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음식부터 장례식까지 정말 다양한 차이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걸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신기하자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지식이 그 혼란스러운 문화 충격에서 따뜻한 이해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좋든 싫든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문화와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서로가 왜 다른지를 이해하는 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서로를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자 어느 나라 사람들은 다 저렇대 하는 식의 위험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문화의 다름을 이해한다는 건 어느 쪽이 맞고 틀렸는지 옥신각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발견하는 과정, 바로 그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음식, 칩, 그리고 인생의 여러 의례들, 이런 차이점들은 그냥 신기하고 재미있는 상식 퀴즈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요, 각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창문과도 같아요. 그리고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문화가 우리의 매일을 이렇게나 다르게 빚어낸다면 이 모든 다름을 뛰어넘어서서 우리 인간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 근본적인 욕구는 과연 무엇일까요?